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토익 브릿지 스피킹 시험 특강을 담당하게 된 이루겸 강사입니다. 자, question 7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7이 어떤 question인지 저랑 directions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our pictures below illustrate, 4개의 사진이 나오네요. illustrate a story. 어떤 스토리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In your own words, 스스로의 말로 tell a story, 말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어떤 스토리를 지어내보라는 얘기입니다. Your story should explain, 설명해야 된대요. What happens in the pictures and why.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You can describe places, 장소, people, 사람, actions, action들로 설명을 하라고 하고요. And feelings, 느낌도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분 같은 거겠죠? You have 45 seconds to prepare and 60 seconds to speak. 45초 준비하시고 60초 동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그림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분이 커피를 들고 길을 건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두고 차 문을 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차에 앉아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커피가 차 위에 놓여져 있고 그것에 관해 여자분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남자분이 커피를 다시 들고 여자분에게 손을 흔들면서 뭐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죠? 이걸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뭐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설명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a man with coffee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전부 다 현재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시제를 조금씩 바꿔서 진행형으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나 이렇게 바꿔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 man with coffee가 되겠죠. 커피를 든 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옷 같은 거 설명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A man with suit 이런 것도 괜찮죠. 옷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림 묘사할 때도 충분히 배웠던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죠? Carrying a plastic bag. 맞죠? 플라스틱 백을 carrying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plastic bag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닐봉지라고 하는 겁니다. A man carrying a plastic bag이라고 하죠. 아니면 여기서는 뭐 현재형으로 쓴다면 a man is carrying a plastic bag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남자를 먼저 설명했다면 he로 받아도 될 것 같고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하는 행위를 보자면은 crossing a street,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고 있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커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커피가 지금 천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put coffee down, put coffee down 같은 건데 주어를 쓰자면은 he를 써도 되겠죠. He puts coffee down.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차 위에면은 on the car, on his car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주요 표현들은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그냥 차에 타버렸네요. 커피를 위에 두고. 그러니까 커피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깜빡한 거죠. He forgot the coffee. 커피를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커피는 어디에 있다? On the top of the car. 차량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남자가 시동을 막 걸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출발하려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런 표현 괜찮죠. Be about to라고 하는 건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라는 뜻이고요. Hit the road라고 하는 건 길을 때리는 거니까 출발하다라는 뜻이 hit the road라는 뜻이 있어요. 차량을 가지고 출발할 때 hit the road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he's about to hit the road. 길을 뭐 그 출발을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자분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기 그 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notices, 발견한 거죠. 뭐를? The coffee, 커피를 발견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말을 했겠죠. Tell the man about it. 남자에게 그것에 관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남자분이 내려서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thank you, 고맙습니다라고 할 거고 여자분은 보통 you're welcome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변이 만점 답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man was crossing the street with a coffee and a bag of food. After this, he came to his car. He put down the coffee on the top of the car. He sat down and forget the coffee on the top. A woman noticed that the coffee was on the top of the car and told the man that the coffee was on the top. The man said, "Thank you." 좋습니다. 이 답변하신 분이 연기도 했네요. Man say thank you 이렇게 연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제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뭔가 전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사진이 아까 남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사진이었죠. The man was crossing the street with coffee. 보통 coffee라고 하는 것은 coffee를 쓰려면 with the cup of coffee를 써야 되니까 그냥 with coffee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coffee를 쓴다고 해서 이게 의미상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면 과거 진행 시제로 was crossing이니까 과거에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And a bag of food 음식들이 들어있는 bag 되겠고 아니면 여기를 뭐 and a plastic bag 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After this 이렇게 after this라는 걸 쓰면서 상황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써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He came to his car 맞죠? 그의 차량으로 왔습니다. He put down the coffee. put이라고 하는 표현은 형태가 안 바뀌고 put으로 가요. 그래서 그대로 써서 he put down the coffee on the top of the car. 차량 위에 커피를 뒀고요. He sat down. 앉았습니다. And forget the coffee. 정확하게는 여기 and forgot the coffee라고 해서 시제를 맞춰주셔야죠. 과거 시제로. 근데 이 정도의 아주 뭐 가벼운 실수는 괜찮다라는 거죠. 의미 전달에 있어서 on the top of the car 이겠죠. 차량 위에 뒀습니다. A woman noticed 여자분이 알아차렸대요. That the coffee was on top of the car 차량 위에 있다라는 걸 여자분이 알아차렸죠. noticed 했대요. and tell 말했다. 여기서 사실 시제가 tell이 아니라 시제를 맞춰준다면 말했다라고 하려면 told로 가야 되니까 tell하고 and told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speaking은 수정이 가능해요. 제대로 다시 전달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told the man that the coffee was on the top. 맞죠? 커피가 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told the man that the coffee was on the top. 위에 있다고 말했고 그랬더니 남자분이 내려서 thank you라고 말했죠. The man said thank you라고 하고 여기서 시간이 남았다면 추가를 한다면 the woman said you're welcome 이렇게 말을 했다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시제는 뭐 과거형으로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뭐 현재형으로 가볼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시제를 하나의 시제로 일치를 쭉 시켜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 시간의 표현들을 잘 적절히 섞어서 중간에 이어주시면 더할나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사진이 나올 텐데 Directions는 이미 한번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family처럼 보이죠? 가족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통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는 보통 캠핑 가는 거겠죠. 캠핑을 가서 좀 즐겨볼까 했더니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 숨어서 비가 그치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3번으로 가니까 비가 그칠까 했더니 결국에는 비가 안 그쳤나 봐요. 여기 근처에 보니까 뭐 뭔가 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 짐을 싸서 호텔이네요. 호텔로 가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뭐 예약을 하건 예약이라기보다는 뭐 체크인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자, family goes camping. 맞죠? family가 캠핑을 간다라고 합니다. 시제를 먼저 과거로 간다면은 go의 과거인 went를 써서 a family went camping.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캠핑을 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rain이 비가 너무 강하게 내리는 거죠. 폭우가 내리는 거죠. rains heavily all of a sudden. all of a sudden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suddenly라는 표현도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Wait until the rain ends. rain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The rain never stops. rain이 결코 멈추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요? pack their items. 아이템들, 그들이 가진 소지품들을 pack, 챙겨가지고요. go to hotel. 호텔로 갔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샘플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샘플 답변을 같이 좀 분석해 볼게요. 갑니다. They are planning to go camping with their family. So they are going to camping. But suddenly it's raining. It's a heavy rain. So they pick up their items to go to the hotels. Then the family is reserved the hotel and they're playing at the hotel happil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면 뭐 아주 양호하고 좋은 답변이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일단 they're planning to go camping with their family. 가족과 캠핑을 갈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캠핑을 갔다 뭐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죠. They family went camping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가는 것도. So they're going to camping. be going to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캠핑을 갈 겁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they went camping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Family went camping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But suddenly 갑자기 suddenly와 같은 부사 형태는 앞에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끝에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Suddenly it's raining 아니면 suddenly it was raining도 괜찮죠. 맞죠? 과거에 있었던 걸 진행하는 형식으로 쓰려면 family went camping and suddenly it was raining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rained very 생각하다가 폭우라는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it is a heavy rain 이라고 하는데 아까 배웠던 표현으로는 it rained very heavily 이런 표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대신에 it was heavy rain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 their pickup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사실 비동사는 없어야 되겠죠. 챙겼다라고 하려면 picked up이 되니까 뭐 과거로 넣는다면 they picked up their items 맞죠? 아이템들을 picked up해서 pick up이라고 하는 게 줍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챙기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챙겨서 and go to the hotels 호텔들로 가는 건 아니죠. 갑자기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흩어지는 건 아닐 거니까 맞죠. 그래서 went to a hotel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호텔에 갔죠. 그 다음에 then the family is reserved the hotel 사실 여기는 family가 호텔 예약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들이 호텔에 체크인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건 괜찮아요. Then 이런 건 괜찮습니다. Then the family checked into the hotel. 왜 우리 호텔 체크인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과거 시제로 써서 checked into the hotel. 호텔에 체크인을 해서 and they are playing at a hotel happily. 뭐 이런 표현도 괜찮고요. And they had fun at the hotel. They had fun at the hotel.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괜찮죠. 이런 걸 굳이 왜 썼냐라고 하면은 채점 기준의 어떤 feelings, 감정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이 가족의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의 흐름으로 전달을 했다면 아주 양호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제를 구사하는 건 사실 어렵기는 하니까 이 정도로 조금의 시제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비동사를 안 써야 되는데 썼거나 하는 건 의미 전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런 사진입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electronic store 같은 어떤 가전제품 가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갔는데 지금 뭐 sale이라고 붙어 있고요. 뭔가를 사는 것 같아요.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걸 내고. 근데 이걸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구매한 건 TV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뉴얼 같은 걸 보면서 TV를 막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왜? 3번 사진에 보니까 결국 그 salesperson 판매 직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맞죠?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 직원이 와서 따라 하면서 연결을 딱 해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4개의 사진에 관해서는 제가 샘플 답변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샘플 답변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표현들을 각각의 사진에 쓰는 게 좋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 family buys a new TV. family가 새로운 TV를 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TV는 어떻게 된다? on sale. 할인 중인 겁니다. It is on sale. 할인 중인은 on sale이고요. for sale이라고 하면은 판매 중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ries to connect the TV. 여기 두 번째 사진에 TV를 커넥트 하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만 연결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결국 뭐 해요? calls the salesperson.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는 상황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녀가 와서 and connects the TV. TV를 연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they enjoy TV more. TV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because it has a big screen.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으면은 TV를 볼 때 뭔가 실감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정적인 표현까지 전달을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샘플 답변을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은 A family went to an electronic store. electronic store가 가전제품점에 갔다. To purchase a new big screen TV. big screen TV를 사러 갔대요. Because it was on sale. 왜 그걸 사러 갔을까요? 할인 중이어서. 이렇게 해서 사진 첫 번째 사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after 같은 걸 썼죠. after 후에 they got home. get이라고 하는 게 도착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집에 도착하고 난 후에 the father 그러니까 이 family였고 그 family 중에 father가 tried 시도했대요. 뭐를 시도했다? connect the TV. try to connect the TV. TV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Following the steps 어떤 단계들을 따라서 시도했대요. 무슨 단계죠? In the manual. 매뉴얼에 있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사용설명서죠. 단계를 따라서 했는데 but he couldn't. 연결할 수 있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So 이렇게 연결을 하죠. 연결어를 써서 he called. 전화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안 되니까 세 번째 사진에 salesperson에게 전화를 하죠. Call the salesperson to get some help.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And finally, 결과적으로 the salesperson came, 왔대요. 어디에 왔다? To his place, 그의 집으로 왔어요. place는 장소를 알고 있는 단어지만 집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And connected the TV for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이 가족이겠죠. 가족을 위해서 connected the TV, TV를 연결해 줬습니다. Now they can enjoy TV more. TV를 더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Because it has really big screen이 되겠죠. 맞죠? 아주 큰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제를 봤을 땐 과거 시제로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설명할 때는 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할 때 뭐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결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시제를 과거시로 쓰는 게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시제적인 문법 실수 같은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의미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관사나 부정관사라고 얘기하는 어나 더 같은 거 실수하는 데는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실수해도 큰 상관은 없는 거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표현들을 많이 외워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다음 강좌에서 마지막 퀘스천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